7번을 보면 먼저 7번의 문장을 분석해 보자. 거의 모든 사람이 이 집단에 여기서 분명히 덜 달고 하니까 집단 설명이 나와야 돼. 잘못 이끌려진 이 집단의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그들은 진정으로 보았다. 바로 양보 표지판을 보았고 또 not deceive, 속임수를 당하지 않았다 라고 주장을 했다. 이 말이 3번에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이야. The other group은 또 다른 집단이지. 그럼 앞에 원 그룹이 나와야 돼. 처음 집단이 나오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는 처음 집단 이야기,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는 또 다른 집단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자, 그럼 집어넣었을 때 그 집단의 모든 사람인데 이게 힌트죠. 잘못, 미스레드란 말은 잘못 지시를 받은, 알겠어? 이 집단 이야기가 되는데 그럼 이 집단인지 그 다음에 이 집단인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전부 다 설명밖에 없어. 어떤 내용이냐 봐라.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요구를 받지 않았다. 질문을 그지? 이끌어가도록 따라서 기억을 했다. 정지 사인을 보았다라는 것을 기억했다. 여기하고 여기하고 연결이 안 돼. 또 둘 다 나중에 함께 모였다. 근데 이야기를 들었어. 의도죠. 이 실험 뒤에 의도를 듣고 추측하라고 요청을 받았어. 만약 그들이 생각했을 때 그들이 집단의 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했다면 즉 추측을 해봐라 이 말이야. 요게 힌트제. 잘못 이끌린 집단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닌지를 추측해봐라. 그럼 잘못 이끌렸다. 여기가 힌트가 되는 거죠. 여기가 힌트가 되는 거지. 이 같은 말은 여기 와 있거든. 그래서 답은 5번에 들어가야 돼. 나머지는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야. 전부 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 이 연구원들로 하여금 결론에 도달하게 했다. 자, 어떤 결론인가? 임플란트 메모리, 소위 이식되어진 기억이 실제 기억을 대체하더란 거야. 맨 처음에도 보면 대체에 대한 이론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세요. 여기 replacement가 대체야. 대체 이론이 hold가 that을 가지고 오면 주장하다라는 뜻이야. 얘가 원래 hold가 가지다, 쥐다 얘가 그지? 근데 that을 갖고 오면 주장하다야. 대체 이론이 주장합니다. 새로운 정보, 기억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정보가 대체하더라. 오래된 정보를 이미 벌써 저장된 이렇게 수식하제. 그러니까 새 정보가 예전 정보를 대체한다는 이 이야기. 자, 여기서 이 연구가 이 이론을 지지하는 연구들은 보여주고 있다. 뭘 보여주냐? 잘못 이끌린 정보가 대체하더라. 원래의 기억을, 사람들의 원래 기억을. 그럼 얘가 주제문이야. 왜? 예를 들어보자. 한 연구가 보여줬다. 사진을, 자동차 사고의 사진을 보여줬어. 그거를 두 집단의 사람으로. 그러니까 두 집단이라는 얘기가 나왔어. 우리가 항상 영어에서 두 개를 먼저 얘기하지. 두 개를 얘기하면 처음 하나,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하나 이래 나올 거 아니야. 맞지? 처음 집단은 뭐냐? 이 사람들이 요구했습니다. 질문을 사람들이 생각하도록 했어. 그들이 바로 양보 표지판을 보았다라고 생각하도록 했고, 또 그때 이 사진은 실제로 뭘 보여주냐? 바로 정지 사진을 보여준 거야. 정지 사진을 보여주는데 그 이전에 양보 표지를 봤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질문을 얘기했고, 또 다른 집단은 오로지 뭐만 기억하느냐? 양보 표지를 안 보고 정지 표지만 봤다는 걸 기억하도록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같이 모였지.
모였을 때 이 실험의 의도 이야기를 들었어. 그리고는 물었겠지. 자, 어떻게 물었느냐? 잘못 이끌린 집단이 있습니다. 그 집단에 그들이 였었는지 들어갔는지를 생각하는지 물었어.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속임수를 당하지 않고 내가 봤던 게 정확하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연구원들로 하여금 결론을 내려서, 자, 새로 이식된 기억이 원래 있던 실제 기억을 뭐 해버리더라? 대체하더라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원래는 안 봤는데 아까 전에 봤잖아요 라고 얘기하니까 맞네, 본 것 같네 라고 원래 자기가 생각했던 걸 무시하고 새로 들었던 이야기를 인정하더라 이 말이야. 자, 그 다음 8번째로 가자. 자, 8번째 보면 결국 이것도 instead가 힌트가 되지. 대신에 소위 말이야. 자, 당신이 제공한다. 더 많은 배경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당신이 더 구체적입니다. 자, 어떤 내용을 알아내는데 이 부대표가 인식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알아내는데 당신은 아마 더 구체적일 것이다. 이 instead가 대신이라고 해서 이건 대조가 된다. 그럼 대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집어내는데 일단 3번에 집어넣자. 네가 깨달았어. 그 바이스 프레젠트, 이거 나옵니다. 바로 부대표가 본다. 이 메시지를, 그럼 분명히 메시지가 하나 나와야 돼. 근데 이 지금 메시지가 없단 말이야. 디스를 받았으니까. 당신이 백업하고 더 포멀, 자, 공식적인 톤을 사용하게 된다. 그럼 집어넣게 되면 대신이라 해서 더 많은 배경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말이 이 뒤에 관계가 없잖아. 자, 오히려 당신은 제거한다. 당신의 물음이야. 이 가족에 대한 물음, 또 줄인다. 불평을, 또 목소리를 낮춥니다. 왜 잘못되어 가는지에 대한 네 말에 대한 목소리를 낮춰.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봐. 제거한다. 그 다음 줄인다. 낮춘다. 이 말과 제공한다. 이 말은 서로 뭐가 돼? 더 많은 배경의 정보를 제공하고 더 구체적인 것을 제공한다는 말하고 없앤다, 줄인다, 그 다음에 낮춘다. 이 말은 서로 뭐가 되지? 대조가 될 수 있겠지. 맞지? 오히려 5번 앞에 이건 다 없애는 쪽이라면 5번은 오히려 뭐하지? 더 많은 걸 주는 쪽이잖아. 그래서 instead가 힌트가 돼서 5번이 답이고, 그 다음 이 일을 분석하고 또 청중을 예상하는 일에는 도움을 준다. 당신의 메시지를 adapt, 가지도록, 그래서 당신이 만들 수 있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메시지를 충분히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왜? 정보를 더 많이 받아서 이 이야기를 좀 더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과 이 말은 같은 말이잖아. 자, 처음에 뭐라는지 한번 봅시다. 처음에 보면 자, 2점이죠. 당신이 가지는 청중들에 대한 윤곽을 알아내는 2점. 이거는 생각합니다. 가능성이죠. 2차에 해당하는 청중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보자. 자, 처음에 뭐라 하느냐. 당신이 시작을 합니다. 이메일을 쓰죠. 당신의 상사인 셀라한테 이메일을 씁니다. 문제를 묘사합니다.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그런데 이 메시지 한 중간 정도쯤에 당신은 깨닫죠. 셀라는 아마 이 메시지를 보낼 거야. 누구한테? 그녀의 상사인 바로 부대표한테 보낸다. 그리고 셀라는 원하지 않는다. 요약하는 거지. 네가 말하는 것을 요약하지 않는다는 거야. 맞지? 그냥 셀라는 보고 네가 보낸 메시지를 바로 위로 보내보는 거지. 자기가 정리 안 하고. 대신 그녀는 쉬운 길을 택해서 네 이메일을 단지 앞으로 그냥 계속 보내버릴 것이다 이 말이야. 그때 너는 깨닫게 된다. 이 부대표가 이 메시지를 보게 되겠지. 그러면 너는 백업을 해서 좀 더 포멀한 톤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야. 알겠나? 쉽게 말하면 셀러한테 약 좀 짜증나는 말투로 막
막 보고서를 올렸어. 그러면 셀러는 딱 보고 쭈구리 어이씨 바로 올려줘야지. 알겠나? 바로 그냥 부회장한테 가버린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메일을 보낼 때 누가 볼 걸 계산하고 두 번째 보는 2차로 보는 오디언스야. 됐지? 처음 보는 오디언스를 생각하지 말고 두 번째 볼 사람에 대한 가능성, 이 가능성을 생각하고 이메일을 작성해라. 이 얘기잖아. 됐지? 그렇게 하면서 줄여. 질문을 줄이고 또 불평도 줄이고 목소리도 낮춰. 대신 뭘 더 많이 제공해? 배경 지식을 더 많이 제공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라 이 말이야. 부대표가 모를 수도 있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라. 그러면 그 일을 분석하고 또 이걸 볼 사람을 예상함으로써 네가 네 메시지를 채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 말이야. 됐지? 그까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볼 것까지 계산해서 메일을 보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답은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4번에 들어가는, 5번에 들어가는 게 맞겠지. 됐나?